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1일 화요일입니다.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뜻깊은 3월 1일 오늘 중으로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애초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침 9시에 회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당내 일부 반발이 나오니까 의원총회 후 회견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아무 타협도 아무 성과도 없는 굴욕적인 회군. 사실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3.1절을 맞아서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이 또한 행복인 것이다. 재산 다 팔아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친 우당 이회영 선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손자지 않습니까? 광고주가 요청한 광고 멘트입니다. 밤낮으로 직장에 다니느라 양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어린이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20여 년간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주 야간 보육료와 누리과정 모두 전액 정부 지원 시설이며 24시간 보육을 맡기실 경우 본인 부담 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1살부터 7살까지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남은 자리가 많으니까 꼭 필요한 분들께서 이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포털에서 아기 천국 어린이집, 아기 천국 어린이집을 검색해 보시고요. 전화 상담은 010-3005-1576, 010-3005-1576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은 광고주가 요청한 멘트였습니다. 다른 광고 이어서 듣겠습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중앙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주역. 이종걸 원내대표만이 아닙니다. 박영선 의원도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어제 3월 1일자 조간신문에 선거법 발목 잡은 야당, 이렇게 새카맣게 쓰지 않겠느냐, 자정에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2년 총선 때를 생각해봐라. 고집하다가 결국 선거에서 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와 접촉한 당 관계자는 낙곰수 김용민 당시 후보의 막말 논란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 선거 역풍을 맞았던 걸 말한 것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중단과 관련한 참여연대 성명이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월요일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피해기 촉구 긴급 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중 28만여 명의 서명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됐다. 2월 23일 화요일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10시까지 158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들도 없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스로 중단하지 않아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돼야 한다. 정권과 국정원의 공포와 겁박에 굴복해 빅브라더로부터 세상을 구할 아기 장수를 스스로 죽여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이번엔 새누리당 상황을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은 살생부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친박 실세가 살생부 전달에 개입했다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버전은 청와대 관계자가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살생부인데요. 다른 한 버전은 여권의 최고 실세가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살생부라고 합니다. 이건 김무성 대표에게 자문해주는 한 교수의 말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최초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 앞서서 정두원 의원에게 오늘 정확히 이야기하라 라고 했고 정 의원은 제가 뭐 이러면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웃으면서 악수는 했지만 이를 본 의원들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 측은 누군가의 장난에 걸려든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한 의원은 정두원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팔아서 자기 장사를 세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두원 의원은 여기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김무성 대표가 자기에게 공천 배제할 사람이 40명 있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떡하든 공천장에 도장 안 찍고 버티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분강개한 어조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니까 김 대표는 정두원 의원에게 당대표한테 들었다는 걸 직접 들었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측근으로부터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걸 무시하고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에 가서 할 이야기 다 하니까 다시 김무성 대표에게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찌라시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할 테니 이해 좀 맞춰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김무성 대표 이제 와서는 정두원 의원이 자기 말을 과장했다 이러면서 언론에 해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연이 동아일보에도 있습니다. 김모 교수가 여기 등장하지요. 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당시 책사 역할을 했던 김원용 전 이화여대 교수라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저녁 김원용 전 교수가 정두원 의원에게 전화해서 급히 보았으면 좋겠다. 안 좋은 일이다. 공천 문제다. 이렇게 말하더니 김무성 대표로부터 들었다며 자신이 낙천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정두원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그래서 정두원 의원이 확인하려고 김무성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따로 만나자면서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사람이 40명이 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공천장에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고 버티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좀 종합해 보면은 김무성 대표는 정두원 의원 등을 앞세워서 친박이 주도하고 있는 공천 이걸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손잡자 이렇게 정두원 의원에게 손을 내민 거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무리인가요? 하여간 정두원 의원이 뒤통수를 친 셈이 됐네요. 김무성 대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p.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마하! 당선로고송닷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협의가 언제 시작될지 오리무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사드 홍보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드 바로알기라는 자료를 게시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남한 지역의 반에서 3분의 2 범위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라면서 사드는 이미 11차례 실사격을 100% 성공시켜서 높은 명중률을 입증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요격 미사일의 신뢰성에 대해서 국방부가 과장해서 확답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드의 앞날은 어찌 될까?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미국은 한국과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한다는 수준의 모호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치는 안 할 거면서 설치 논의는 계속한다고 떠벌리기는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미국이 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 사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 등 상황 변화를 이유로 해서 한국에다가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답을 주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가 최근 문건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보다 앞서서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우리 외교부도 따라서 사드 배치 뒤에 가능성이란 말을 붙인 것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덧붙였단 말이죠. 사드 설치가 안 될 가능성도 예견해 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겨레 오태규 논설위원 실장의 칼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드는 흥정할 물건이 된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중국의 감정을 상할 대로 상하게 한 채 한국의 신세를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로 만든 판단 실수는 엄중하다. 북한의 로켓 발사 전까지만 해도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라고 공언했던 산불 정책을 로켓 발사 몇 시간 만에 배치 결정으로 급선회함으로써 잃게 된 대외 신뢰도는 어떻게 만회할 참인가? 네, 오태규 실장은 이 모든 책임의 근본으로 청와대를 꼽았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성균관대 동문들이 잇따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핵심 보직에 임명됐습니다.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를 사회보장정보원의 신임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임병인 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앞서서 국민연금공단 신임 기금이사, 즉 기금운용본부장에는 안종범 수석의 대구 개성고등학교 성균관대 1년 후배인 강면옥 씨가 임명됐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알바 노조가 어제 서울 광화문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 교섭 10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요구안에는 45초 햄버거가 있습니다. 45초 햄버거, 이게 뭐냐? 1분 20초 안에 햄버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1분 20초 안에 모든 서비스를 끝내려면 버거를 45초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화면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뜨거운 기름에 손이 대는 등 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45초 햄버거 팔지도 먹지도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삼성 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 3,060억 원 어치를 최근 사들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은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지요. 자, 그런데 회사의 주식을 공익재단이 대거 사들인다? 이건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우호 지분을 확보해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공익재단은 계열사 주식 5%까지 상속 증여세를 면제받고 성실 공익재단으로 지정되면 10%까지도 면제받습니다. 그간 삼성, 공익재단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해왔지요. 한겨레 사설에서 짚은 내용이었습니다. 신한우리, KB국민, 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 원 안팎입니다. 외국 동종업계는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 신입사원보다도 월등히 높다는 것이 중앙일보 시각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그래서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이 이 중소기업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애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애쓰느냐? 중소기업도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 직원들 월급을 확 깎기로 했습니다. 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자본가 집단의 놀라운 노력,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발행된 국정역사교과서에 사실 오류와 편향적인 서술이 124곳에 이르고 유신 관련 서술을 이전보다 줄이는 등 박정희 정부 편향성도 짙어졌다는 역사학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독재, 계엄군, 발포라는 말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국역사교사 모임 등 7개 역사단체로 구성된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최종본 분석 결과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교육부가 법외 노조가 된 뒤에도 학교에 복직하지 않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임자 40명을 직권 면직하라고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직권 면직을 요구한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총 40명인데요. 40명 중에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과 각 지부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만약 일부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40명에게 휴직 허가를 내주면 직권으로 취소할 방침입니다. 협조하지 않은 교육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제 대학로 벙커 원으로 오셔도 김어준의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 벙커원이 이사하거든요. 벙커원이 새봄 충정로 시대를 엽니다. 지하철도 너무 가까워요.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어머, 저기네. 쫄지 않는 지성,
또 쫄지 않은 건성들의 다목적 복합기지 벙커 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에서 만나요.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을 위한 정당이냐고,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고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이 물음에 확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제1야당 원내대표가 된 박영선 의원. 그의 첫 시험대는 바로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 협상.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마저 단식을 해야 하는 사회,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비정상인 것입니다. 정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과 책임 앞에 진솔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유족들과 살아남은 아이들의 치유도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회에서 그 어떠한 법도 무선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유족들의 단식이 보름을 넘었습니다. 모두 24분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분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광화문에 2분, 국회에 2분이 남아 계십니다. 진실이 두려운 정권에게 진실과 정의의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새누리당 정권의 추악한 공작 정치를 국민의 힘으로 응징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얼마 전 사자회동에서 법 체계만 흔들지 않는다면 특검도 야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호언장담하듯이 했습니다. 그 호언장담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설마 지금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호언장담과 달리 유가족 실종자 가족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협상 결과를 가져온 박영선 의원. 유가족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가족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 합의 전면 무효화와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잘하신 부분을 왜 이제 오셔서 뒤집으시느냐. 자신 없으면 물러나시든가요.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밀실 합의를 파기하십시오. 일부 대학생들까지도 주말에 박영선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점거했고 야권 내부에서도 재협상 요구 움직임이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시간이 가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할 수 있다니까요. 유족들은 또 야권 지지자들은 박영선 의원의 말로 박영선 의원에게 묻는데 그 호언 장담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내 일각의 공개적인 퇴진 압박에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자신의 거취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사실상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가 당에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탈당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에게 쫓겨나느니 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서운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때 했었던 박영선 의원의 말. 저 박영선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센 여자가 아닙니다. 저도 눈물 많은 여자입니다. 박영선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센 여자가 아닙니다. 저도 눈물 나는 여자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 그렇게 민주주의가 된다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개해보지요. 그래, 소수의 발언권을 보장해주는 필리버스터는 답답하고 피곤하며 비능률적인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다. 국회는 마비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아무리 책상을 내리쳐도 의사당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렇게 민주주의가 된다. 중요한 건 필리버스터 그 다음이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가 왜 중요한가? 이걸 묻는 과정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지속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새벽 3시 국회 정문을 나섰다. 매서운 추위가 소매 속을 파고들던 그 시간에도 한 시민이 의자에 웅크린 채 유인물을 읽고 있었다. 저 안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죠. 저녁은 드셨어요?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